네, 안녕하세요. 조태입니다. 오늘 저희가 관악구 봉천동에 단독주택으로 왔는데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이게 정말로 대박인 게 봉천역에서 딱 5분 거리, 감정가 16억, 최저가 9억, 감정가보다 무려 7억이나 싼 부동산을 보러 왔습니다. 자, 함께 임장 가보시죠. 참,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방각이 있으니까 잊지 마세요. 감정가가 16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지? 9억대까지 떨어집니다. 16억짜리가 9억까지 떨어진다. 야, 딱 봐도 진짜 단독주택이 어떻게 보이노? 좀 오래돼 보입니다. 해결해야 될 게 많아 보입니다. 네가 9억까지 왜 떨어졌는지 알 것 같잖아. 네. 9억까지 왜 떨어졌을 것 같노? 올라오다가 차가 뒤집힐 뻔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언덕이 엄청 심해.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16억짜리가 9억까지 떨어진 거잖아. 네. 우리는 이제 거기서 노려보는 거잖아. 네. 왜냐면 원래는 11억까지 떨어졌었는데 안 팔려서 다시 나온 거야. 다시 나온 10억 아래로 떨어지면서 해당 물건을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왔거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지? 만수동이라는 단독주택을 낙찰받고 처분까지 해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만수동 같은 경우에 3억에 받아서 4억 1,500에 팔았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물건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그래서 렌지는 렌지대로, 부지는 부지대로 해가지고 각자의 포인트를 갖고 조사를 해서 이 자리에 1시간 뒤에 만날 건데 네. 뭔가 이게 돈 될 것 같다는 냄새 맡아야지 또. 이 같은 경우에 우리 어떤 식으로 꾸밀까에 대해서도 많이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파이팅! 렌지와 부지 두 사람은 각자의 스타일대로 임장을 떠날 것입니다. 렌지는 어떻게 임장을 할까요? 부지는 어떻게 임장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처음 무엇을 알아보실까요? 상상도 못할 완벽한 임장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방금까지 부지님이랑 부장님과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요. 부지님은 알아서 임장 가실 거고 저는 이제 저대로 임장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단독주택을 볼 때 중요한 거는 내부 컨디션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인천 만수동이라는 곳에서 단독주택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단독주택을 낙찰받아서 처리를 했었는데 그 물건을 핸들링하는 과정에서도 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뻔했어요. 견적을 굉장히 비싸게 받았었는데 저희가 잘 수리를 해가지고 그 수리 비용을 아껴서 맡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했던 단독주택은 연식이 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지금 저희 물건이 77년도에 지어진 단독주택인데 이런 오래된 물건을 볼 때는 내부 컨디션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지금 공매로 나와 있어요. 근데 공매로 나와 있는데 내부를 어떻게 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물건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락을 해서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고 내부를 보러 갈 계획입니다. 심란합니다. 만수동 느낌이 물씬 나긴 하는데 만수동하고 또 다른 거는 여기는 인서울이고 만수동은 인천이었다는 거, 그거 이외에는 여전히 손봐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여기 물건 보시면은 뭐가 붙어 있어요. 신탁회사가 붙여 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저기 전화해서 혹시 내부 볼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일단은 신탁사 동의 없이는 내부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신탁에서 붙여놓은 줄 알았는데 우선 수익자 은행에서 붙여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여기 현관문 키하고 비밀번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예약해서 서로 만나면은 내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오늘 예약을 안 하고 와서 내부를 일단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저도 여기에 대한 이제 임대료나 매매가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부동산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오래된 단독주택 물건을 하실 때는 꼭 내부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시고 수리 비용까지 감안하셔서 계획을 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렌지는 관리자와 함께 내부를 보러 왔습니다. 내부를 보는 순간 나를 반겨주는 곰팡이의 스멜이 하늘에서 비가 오나? 불도 떨어지고 77년생 주택은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네, 이제 물건을 보고 나왔습니다. 내부를 봤는데 상태가 꽤 괜찮아요. 지난번에 40년대 단독주택보다도 내부 수리할 게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가져간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을 보면서 저는 수익을 두 가지 플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단기 매도를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비과세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단기 매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말하기에 쉽진 않다고 합니다. 시장이 어렵기 때문이지만 그렇지만 이만큼 싼 물건이 없고 그 이후에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간 동안 버티기 위해서 생각한 게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죠. 에어비앤비 얼마나 벌 수 있는데? 그러면 제 지인분이 봉천역
서울역 근처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호씨를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 평수일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거를 계산하면 우리 물건에서도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쪽에 보시면은 30년 전에 이런 언덕 있는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언덕 한번 보실래요? 와, 진짜 여기 올라오는데 차 뒤집힐까봐 전부 자세를 앞으로 숙여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참 큰 단점이 되겠네요. 인서울이지만 만수동은 역세권의 평지였기 때문에 그 누군가 수요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매각을 했는데 이 언덕길 보니까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언덕길 내려가서 저희도 부동산 조사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먼저 체크를 좀 하고, 당장 이 주변에는 부동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밑으로 내려가서 봉천역 쪽으로 가겠습니다. 와, 이거 다시 올라오려면 자신이 없긴 하네요. 부동산이 바로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대로변까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 언덕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는데 현장 와서 보시면 진짜 끝장납니다. 다른 길을 좀 찾아놔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기 편한 길로. 저기 반대편에 공인중개 여기 바로 있네. 자, 일단은 제가 부동산 좀 들려서 임대료하고 매매가 조사를 좀 해오겠습니다. 부지는 첫 번째 부동산을 다녀왔는데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 평당 3천만원 16억? 그럼 7억을 번다는 거잖아요. 한 방에 7억. 와, 좀 더 보실까요? 렌지는 주변 에어비앤비를 하는 곳을 보기 위해서 직접 섭외해서 가보고 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를 지나서 여긴가? 아닌데? 여긴가? 여기도 아닌데? 대체 얼마나 숨어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시장 한가운데에 있지만 한 블록 들어가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매출이 꽤 잘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골목길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유경험자 렌지님의 에어비앤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침대 하나 놓여져 있고 테이블 있고, 그래도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잘 하셨어요. 이 포인트 같은 것도 잘 넣어주셨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티타임 할 수 있게 꾸며놨네요. 그리고 여기 주방도 그냥 기본적으로 잘 해놓으셨네요. 여기가 화장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바로 안방입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침대가 2개가 있네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침대 개수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를 싹 둘러봤는데 방 3개, 화장실 1개, 한 18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 대략 한 200 정도 나온다라고 해요. 성수기, 비성수기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우리 물건이랑 비교해보면 에어비앤비의 매출을 보고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공매 물건지는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 당장 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큰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하며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자 충당, 현금흐를 만든 뒤에 천천히 매각을 한다. 비과세 세팅? 이거 한 번에 7억 뛰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여기 부동산은 월세만 거의 깔세? 단기 임대만 많이 놔주시는 부동산인 것 같아서 매매 시세랑 뭐 이런 거는 잘 알지 못하신다 그래가지고 조사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을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고, 부동산 가서 제가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덕이 있다 그래서 크게 막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대요. 왜냐면 여기에서 가까워서 언덕이더라도 충분히 월세는 맞출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내부 상태가 어떤지 몰라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해 주시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니까, 저기를 혹시나 임대 맞춰 보신 부동산 소장님 계신지 제가 한번 체크해서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도 부동산이 있어서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조사를 더 한다는 부지는 오늘 대체 몇 군데를 가보는 걸까요? 네, 일단 두 번째 부동산 다녀왔고요. 여기서는 그래도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물건 가기 직전에 언덕에 있는 물건이 토지가 2,700만 원에 매도를 하라고 저희 임대인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거래가 성사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더 언덕으로 올라가는 우리 공매 물건은 2,700도 못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임대는 집을 좀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2,000에 100 정도는 임차를 놓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1층, 2층 2개를 놓으면은 4,000에 200 정도 되기 때문에 200만 원 가지고는 이자 감당도 어려운 상황이라 조금 더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방법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지금 좀 많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에 대한 히스토리 아시는 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실거래를 직접적으로 했던 분이 있으시면 최대한 얘기를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부동산을 한 2군데 정도만
정도만 더 다녀와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녀오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은 평당 3천에서 4천. 두 번째 부동산은 3천도 힘들다. 이거 극과 극인데요. 이래서 임장이 참 중요합니다. 진짜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 세 번째 부동산까지 다 갔다 왔는데요. 힘듭니다. 절대 팔 자신이 없다고. 언덕이 너무 심해서 내부를 정말 돋보이게 인테리어를 해놔야 그나마 임대를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오죽하면은 다른 부동산 소장님은 에어비앤비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에어비앤비 돌리면서 현금을 더 많이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 일단은 제가 가다가 혹시나 건축사분이나 인테리어 분들은 이 동네 땅값이 어느 정도 될지, 평당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제가 일단은 가서 렌지님 조사해온 거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동네네요. 여기 간판 보시면 수도, 철물, 담배, 이 담배권이 철물점에 있다는 거는 진짜 한 30년 넘을 정도로 돼야 저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동네 오니까 저런 것도 볼 수 있네요. 아,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어떻게 더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수익을 보고 이자가 어떻게든 충당이 돼야 버티다가 매각을 할 텐데, 상가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말라 그러고, 주택으로 임대를 맞추면 임대 들어오는 비용보다 이자로 내야 될 돈이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서울이라 그래서 다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팔려야 수익인 거고 임대도 이자가 나갈 만큼은 나와줘야 제가 버티다가 매각을 하는데, 쉽지 않은 동네입니다. 여기 건축 인테리어 하시는 곳이 있어서 여기 들어가서 주변에 혹시 인테리어 평당 금액이랑 주변 땅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부동산은 제가 안 가봤는데 소장님 계신지 잠시만요. 소장님 계세요? 계십니까? 여보세요? 진짜 끊임없이 가는군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잘한다 부지. 일단은 종합적으로는 주택밖에는 임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주택도 언덕이 너무 심해서 리모델링을 다른 곳보다는 더 잘 돼 있어야 저런 언덕까지 올라가서 임대를 얻어서 주거로 쓰신다고 하니까 일단 힘듭니다. 부동산만 지금 한 6, 7군데 갔다 왔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소장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저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만든 다음에 렌지님이 조사하고 오신 내용하고 비교해서 거기에서 또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천에 한 120 정도, 합의 4천에 240 정도 되는데, 240이면은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버틸 수가 없다. 결론은 지금보다 혹시나 더 떨어질 수 있으면 더 떨어지면은 매각하는 게 좋고, 일단 부동산 소장님들이 매각 자체가 힘들다고 하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현장에서 렌지님하고 족장님 만나서 다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여기 언덕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등산입니다. 등산. 여기서 차로 올라갈 때는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면 되겠다 싶어서 천천히 올라갔는데, 끝에 가서 차 바퀴가 헛돌고 진짜 차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 말고 다른 길로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장 가서 엔지님하고 마무리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갔다 왔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던데 진짜. 자, 어땠는데? 일단 어땠어 여기? 제가 접근한 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했는데요. 하나는 단기 매도. 분명 싼 거는 맞지만 빨리 팔 수 있다라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면은 두 번째 플랜인 비과세로 가져가야 되는데, 비과세로 가져가려면 이제 버텨야 되다 보니까 꾸준한 월세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한 거는 에어비앤비로 접근을 했는데, 요 근처에 주변에 제가 아는 분이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매출과 그분의 상태를 여기 물건에 대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겠냐라고 예상을 하면은 그래도 한 이자하고도 한 100에서 200 정도는 남을 것 같다. 나을 것 같아 여기? 네. 아 진짜? 네. 에어
에어비앤비를 가서 버티면서 가겠다. 오케이.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세팅을 하고 비과세로 팔겠다라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또 좀 말이 좀 달라지지 보면은. 저도 지금 임대하고 임대도 이제 주거용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런 야. 수요가 있는지 맞네. 그래서 맞아. 제가 이거를 사업자 사용하실 분을 또 임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사업자는 여기가 아시다시피 이제 언덕이 좀 높아서 차량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찾아온 손님도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변에 제가 한 7, 8군데 부동산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전부 이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주택을 임차를 놔야지 주택은 나갈 거니까 사업자 찾는 사람은 찾기가 너무 힘들다. 이제 앞에 사무실이 얼마인데 평당? 이 밑에 이면도로에 평당 10만 원이고 상층부가 5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 공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한 4, 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러면 이제 67평이니까 많이 받으면 300? 네, 많이 받으면 250에서 한 300 정도? 그 정도 되겠네. 네, 그래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맞네. 우리가 9억에 받으면 최소한 350 정도 나와야지 그래도 이제 퉁칠 수 있는 거. 그래서 주택으로 임차를 놓을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좀 일부 하고 2천에 120 정도. 너무 싼데? 세 개층 다 해서요? 아니, 한 층에 한 층에 120? 방 3개니까요. 네. 3룸 기준으로 2천에 120. 그러면 1층 한 세대, 2층 한 세대, 그리고 지하가 또 있잖아요. 근데 지하 같은 경우에는 손볼 곳도 많고, 거기는 한 5, 60 정도? 그럼 3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네? 120, 120, 240, 딱 300 정도 나옵니다. 네. 지금 일단은 9억보다는 좀, 애매한 금액이네. 예, 조금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내부 봤거든. 어떻게 생각했던 더 좋을 수 있다. 봐볼래? 한번 볼래? 아, 자, 짜잔. 저도 이거 사진 찍었는데. 여기도 있어. 여기 이렇게. 생각보다 내부는 그렇게 괜찮지? 망가지지 않았네요. 그렇지. 야, 이 얼굴이 밝아졌는데, 지금? 만수동 해보니까 확 좋아졌지? 이거 만수동치면 이건 형님이죠. 그렇지. 17년도에 지어진 거 치고 굉장히 깔끔해. 잘 썼어. 그러니까 외벽을 보니까 벽돌 위에 뭔가를 또 씌워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리모델링을 했던 집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 복층으로 올라가. 이것도 야, 이게 베트남 상태가 괜찮지? 이 정도면 너무 깨끗한 거 아니에요? 괜찮지? 77년생인데. 네가 못 봤으니까 그렇지. 야, 그래서 내부 부분이 중요하다고 렌즈가 그래서 해놓은 거잖아. 야, 이거 따라와봐, 딱 따라와봐. 뭐 많네요. 어때? 바베큐장. 바베큐장. 방수칠 한번 하면 되겠네. 여기서 물이 새는 거네, 1층으로. 아, 이 라인으로. 저는 일단 만수동보다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그치? 인서울에 이 정도면. 보이고, 야, 네. 막힌 것도 없잖아, 거의. 막힌 것도 없고. 자, 봐봐. 아, 서울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잖아. 얼마나 좋아. 서울이 내 손 안에 있잖아, 이렇게. 서울이 내 손 안에 정도는 아니고요. 어? 이래서 내부를 봐야 됩니다. 뭐든지. 만수보다 훨씬 좋아, 계단도. 다 이런 거야. 만수동 흔들렸는데 여기는 튼튼하네요. 내 같은 경우에 아까 내가 봤을 때 단점 뭐냐면은 물이 새고 있잖아. 네네. 물이 새는 이유는 딱 보면은 아까 옥상 위치네요. 옥상 위치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 방수하면은 문제 네.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 외적으로는 얘가 2, 3년 동안 비어 있었거든. 이 정도 컨디션이면 되게 좋은 거예요. 2, 3년 문 닫아놨으면 네네네. 컨디션이면 괜찮잖아. 에어비앤비 주면 나갈 것 같아, 나갈 것 같아. 나갈 것 같습니다. 나갈 것 같지. 근데 500 찍을 수 있어 없어? 한 달에 500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지하도 있고 네. 1층도 있고 2층도 2, 3층에. 1층도 나쁘지 않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능할 수 있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좀 그러면 다시 해봐야 되겠죠. 자, 얼마 입찰하십니까? 얼마 입찰하시겠습니까? 자, 에어비앤비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하다. 최저가 입찰. 최저가 입찰 가능하나? 9억 원에 가능하나? 네. 가능하나? 가능하죠. 할 것 같은데요. 500이면 수익률 6% 일단 10억이니까 단독주택에 이렇게 계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니지만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오기 나오기 때문에 전에 이자를 가능할 것 충당할 수 있다. 괜찮네, 그러면. 지금 맞지? 이 금액은 현저히 저렴한 금액 가격이기 맞으니까. 근데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이자가 어떻게든 충당이 되면은 버티다가 매각하는 방향이었으니까 그렇게 충당할 수 있다면 어. 또 다른 사업이 되는데 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물론 이제 에어비앤비는 하나밖에 못 주긴 하지만, 네네. 따로 줄 수도 있어. 아 그렇죠. 1층 하나, 네. 2층 하나 따로 줄 수 있거든. 네. 1층은 여기 마당 쓰고, 2층은 테라스 쓰고, 이런 식으로. 국 먹고, 안 알 먹고, 먹고, 누이 좋고, 매부 매부 좋고. 좋고. 그렇잖아. 네.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입찰하나? 입찰하나? 입장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럼 우리가 알아볼 거는 뭐냐면, 네. 평당 땅값이 싸다. 근데 안 팔린다. 경제적으로 나아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자, 거기서 나가서 생각할 것은 2년 뒤에 그럼 우리가 과연 이걸 팔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거를 좀 더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 보면. 비과세로 팔았을 때 12억을 팔 수 있겠냐, 없겠냐,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에어비앤비의 수익이 어떨 것 같으냐, 요 부분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 네.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수도 있을 것 같아. 네네. 왜냐면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부동산 사장님들이 생각할 때 이 가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부동산 사장님들은 일단은 싸다 그랬어. 네. 근데 매수자가 없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네. 요 시장이 좀 나아지면은 괜찮을 수 있다. 또는 수익형을 만들어 놓으면은 누군가 매입할 수도 있어. 그것도 있잖아. 네, 뭐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보자. 메뉴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보고 에어비앤비를 생각하면서 매달 현금 흐름을 생각했던 것이고요. 부진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걸 접근할 때에는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했을 때 좀 더 폭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훨씬 더 좋은 투자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렌지, 부지 두 사람의 결과물 잘 보셨나요? 에어비앤비를 직접 가서 확인하고 부동산을 무수히 돌고 그러면서 정답을 찾아낸다. 이게 바로 임장 아니겠어요? 저희에게 더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카카오톡 방각이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꼭 들어오세요. 그나저나 입찰 얼마 하려나?